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테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번째 테마는 본문과 단서입니다. 어떤 그 문장에서 조항호가 있는데 그 문장 뒤에 다만이라고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서라고 하고 그 앞 주문장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기출 16번 예비군 대원은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는 아래에 있는 법명 원문을 보면 본문만 기술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술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대신에 민간 의료시설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죠. 어떤 문장이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는 경우 본문 또는 단서만 기술해도 기술된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옳은 문장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은 기출 17번 작전 시 공공동 예비군 중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 부대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아래 원문을 보면 단서 부분과 본문 부분을 믹서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시라는 것은 사무장소를 한정한 것인데 본문의 일반적인 사무장소에 붙어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본문과 단서를 하나의 문장으로 본문과 단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한 경우는 대부분 옳지 않는 문장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18번 기출 18번입니다. 지금은 01년도이다. 다음 중에서 01년도 예비군 자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이것은 연령 정리라든지 연차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 00년 12월 31일부로 전역한 예비역 중위 A 30세. 중위는 연령 정연이 43세죠. 43세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군 자원으로 볼 수 있죠. 나 00년 10월 25일부로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장 B. 그러니까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그럼 금년에 1년 차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 자원으로 봐야 되겠죠. 다 01년 1월 5일부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 이병 C. 금년에 전역해도 해당 연조타이기 때문에 예비군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다릅니다. 무장공비의 침투로 예상되는 해안지역에서 자체 예비군 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곤란하여 2년 전에 예비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장 D를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은 할 수 있지만 본문만 예비군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단서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군 자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18번 정답은 3번 3명이 맞죠. 이 부분은 법명 원문에 보면 법 3조 예비군 조직하고 예비군 시행령 2조 정의 부분하고 시행령 4조 예비역 및 보충역 병 예비군 편입 이 세 가지 규정을 전부 다 정리가 돼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자원을 묻는 문제는 아주 매우 다양하게 출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출 1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사유에 대한 상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가는 예비군 사회복무요원 김갑식 씨는
가족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7개월간 복무 중단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6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나 사회복무요원 이을식 씨는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3개월 동안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했다. 이것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 사회복무요원 홍병식 씨는 20일간 본인의 질병 치료가 필요하여 분할 복무를 신청하였다. 이것은 1개월 미만이죠. 20일은. 그래서 분할 복무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 정정식 씨는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이 있었으나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 간호가 어려운 사정으로 9개월간 분할 복무를 신청하였다. 이것도 6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래 있는 법령 원문에 법 31조 3이 있죠. 거기에 다만 단서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2호 사무의 경우는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한 건데, 이것은 아래에 있는 병역법 시행령 65조와 같이 믹스해서 이 연구가 되어야만 정답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 20번. 병역 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 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A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이건 키워드가 대상이 병역 판정 검사 기피자입니다. 이 기피자에 대해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병역법 시행령 구조에 나온 것처럼 이건 7일로 단축해서 설정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일이라는 것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 6조에 있는 내용하고 법 시행령 3조에 3에 있는 내용과 시행령 9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믹스해서 다 이해해야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21번. 지원에 의하여 현역 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용은 여기 보면 단서만 기술했죠. 단서만 기술했지만 고발한 권한은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기출 22번.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19조 2항에 따른 식별 표지를 착용한 취재 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 허용 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건 본문만 기술한 거죠. 따라서 단서를 생략해도 옳은 문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단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꾸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출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역협의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역협의회는 협의라는 것은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를 믹스해서 지역협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법령 원문 아래 통합방위법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조에 대한 심의사항을 물어보는 것인데,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을종 사태 및 병종 사태의 선포 및 해제,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용 및 지원 대책.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시된 내용을 보면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보면 통합방위법 5조에 보면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 뒤에는 반드시 시도 협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가하고 다는 명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와 다가 틀렸죠. 공통적인 게 나라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3개가 맞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합방위법에서 지역협의회라고 명시하면 반드시 시도협의회 플러스 시군구협의회가 같이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기출 24번 문제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부대 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 수능일, 공직선거기간, 근로제한할 등은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가만히 보면 교육훈련 훈련 구조죠. 훈련 시기. 여기는 예비군 훈련은 부대 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 수능일, 근로제한할 등은 피한다. 다만 예비군법 6조에 따라 공직선거 기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만 공직선거 기간에는 절대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믹스해서 공직선거 기간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의 출제 경향을 꼭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과 단서를 분리해서 기술을 해도 기술된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옳은 문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 5번째 테마, 전단과 후단입니다. 같은 조문 내에서 이 경우에는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전단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후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호 배척 관계가 아닐 때 보완적인 내용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기출 25번 공공지역 국회의원인 예비역병장 김갑성, 공공광역시 마루목골 구의회 의원인 보충형 이병 이을성, 네모네모 도교육감 예비역 중위 장병성은 훈련을 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 기간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법 6조 훈련의 내용하고 영 15조 훈련의 내용을 믹스해서 출제했습니다. 이런 믹스된 그 법과 영을 섞어서 출제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26번 기출 문제입니다. 수탁경찰서장은 긴급 조치를 하였을 때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 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것은 전단만 기술하고 후단을 기술을 안 했죠. 그래서 그래도 전단만 기술을 해도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맞는 겁니다. 기출 27번 병력법 14조 2항에 따라 신체 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후단을 생략한 문제지만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원칙에는 1개월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2개월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기출 28번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후단 생략한 문제인데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해소합니까? 해소권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지휘관을 지방병무청장으로 기술을 냈기 때문에 옳지 않는 문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단이나 후단도 분리해서 전단을 기술하거나 후단을 기술해도 기술된 내용이 오류가 없으면 옳은 문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은 테마 6, 여섯 번째, 미만과 초과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행 문제를 잘 주의해야 됩니다. 미만의 개념과 초과의 개념을 잘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만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는 그보다 작은 수를 얘기하고, 초과는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보다 큰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만 기출 29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 29번, 공공국가 중요시설은 소속 예비군 자원 총 12명 중에서 민방위 대장 1명, 회사 업무차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자 3명을 제외하고 공공국가 중요시설 직장 예비군 분대를 편성하였다. 그럼 12명에서 4명을 제외하면 8명이죠. 8명인데 원칙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 시행령 5조 보면 1항의 끝에 보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9명 미만은 8명 이하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8명 이하는 직장 예비군 편성에 제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 법령 규칙에서 9명 미만이라고 표현되는데, 미만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기출 30번, 병력법 제35조 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력판정검사 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며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뭐냐? 아래 본명 원문에 보면 6개월 미만이죠. 6개월 미만, 5개월, 4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6개월 이하로 출제됐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31번 기출문제입니다.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 판정 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보충력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A는 국외 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원칙에는 25세 미만이죠. 25세 미만. 그 보면 법령 원문 밑에 2호에 보면 25세 미만이죠. 25세 미만은 24세, 23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 나온 25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도 틀린 것입니다. 25세 미만이라는 것은 25세를 포함하지 않는 아래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출 32번 문제입니다. 현역병 복무 중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 복무기간이 1개월 15일 단축된 A의 경우 특기 활용 봉사활동 잔여 시간은 얼마인가? 정답은 이제 512시간 사항인데, 이것은 아래 본명 원문을 보면 병역법 시행령 68조의 10인데 1항에 따른 특기 활용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
마다 16시간을 공지한 자녀 시간을 특기 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갈로석에 보면 단축 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1개월 15일이니까 15일 이상은 개월 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2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2시간이 나오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44시간인 걸 알아야 되겠죠. 특기 활용 봉사활동 총 시간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출 33번. 국방부 군종장교 운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명입니다. 구성 인원 중에서 기독교 신자를 3명으로 편성하였다. 이것은 이제 가만히 보면 밑에 있는 병력법 시행령 119조 2를 보면 군종장교 운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 됐습니다. 여기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3분의 1 미만이면 3명이 아니고 2명,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틀린 문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기출 34번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갑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통틀어 4개월 동안 국외여행을 다녀왔고 통틀어 50일 동안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다녀왔다. 이 경우 갑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항이 1개월 20일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병력법 시행령 89조 2항에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1호부터 9호까지 나열되어 있죠. 여기서 4호를 보면 의무복무기간은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 기간, 이건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월이니까 포함하지 않고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인데 이것도 보면 여기서 50일이니까 20일이 초과됐죠. 그래서 1개월 20일을 추가적으로 복무해야 된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 요령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35번. 9,525명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마르모골 산업단지 직장 예비군 여단은 예하의 연대를 편성하지 않고 8개 대대를 편성하였으며 네모 산업단지 직장 예비군 여단은 예비군 자원이 11,524명으로 여단 예하의 2개 연대를 편성하였다. 이것은 1만 명 미만은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9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000명 이상 되는 것은 2개 연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2개 연대를 편성하였다 해도 되죠. 2개 연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만 초과 이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 문제입니다. 여기는 기출 36번.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 예정일에 속한 해 18세 이상 63세 이하의 임무수행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민방위 대장, 예비군으로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자는 제외한다. 이것은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 18세 이상 64세 미만입니다. 그럼 64세 미만이라는 것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고 아래 숫자니까 63세 이하로 표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문장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기출 37번입니다.
부과된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 중 사정에 의해 4시간만 이수한 예비군 A는 고발 조치하고 차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4시간을 추가로 부과해야 된다. 이 문제는 아래 있는 법령 원문에 보면 부과된 훈련에서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시간에서 4시간만 했기 때문에 50% 이상이죠. 따라서 이거는 틀린 문장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미만과 초과는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지 않는 아래와 위를 얘기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주로 상황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데 상황 문제 해결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테마는 이상과 이하입니다. 이상과 이하. 이상은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제시할 때는 그 수량을 범위에 포함하면서 그 위인 경우를 얘기하고, 이하는 그 아래에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기출 38번을 한번 볼까요? 예비군 육성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3항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 2항과 4항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틀렸죠? 7명 이상 11명 이내인데 이걸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내라는 단어도 예비군 법령 규칙에서는 이 부분만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된 문제 39번. 충북에 직장 예비군 대대가 편성되어 있는 AA 직장이 00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회사 이전과 예산 사정을 핑계로 직장 예비군 대대장을 임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병무청장은 AA 직장장에게 직장 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것은 이제 법 3조 2와 예비군법 시행령 구조를 믹스해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범위가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기출 40번.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사회복지시설의 갑에게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칙에 보면 병력법 92조 2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공공단체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벌금형만 고려한 거죠.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벌금에 처하였다 하는 것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주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는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도 벌칙을 가지고 사항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통상 법정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법정형이라 하는데 범위를 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결론적으로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출제 유형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41번. 중앙협의회 의장은 법 3조 1항 및 02조 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 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00년도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어서 3월 5일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한 차례만 개최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밑에 있는 법령 원문에 보면 연일에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만 개최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인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고 옳은 문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출 42번. 00년도
내모군 여성예비군 소대 훈련은 4월과 9월 전 평시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해서 각 6시간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대장은 4월과 9월 공공군 여성예비군 소대 훈련에 앞서서 선소집교육 4시간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16조 기타 훈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성 예비군 훈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성 예비군 소대 훈련은 연 1회 전평시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연 1회입니다. 1회 이상 나요 이하도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4월과 9월 벌써 2번이죠. 그러면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테마 8번째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과반수는 절반이 지난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반보다 하여튼 하나 이상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기출 43번 군종장교 운용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해서 정답이 4개인데 나가 틀린 겁니다. 제적위원 12명인 국방부 군종장교 운용심사위원회는 군종 분야 현역 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이 출석하여 5명의 찬성으로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였다. 그러면 5명은 10명 중에 5명은 반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야 되기 때문에 6명 이상 찬성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로 봐야 되고요. 기출 44번 법 12조 3항 5항 및 제14조 1항 사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에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거 원칙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칙에서 보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치환해서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리고 통합방위법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전체적으로 이 한 포인트밖에 안 나옵니다.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기출 45번 직장협의회 의장은 X년도 12월 20일 제적위원 14명 중 12명의 출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다음에 직장예비군의 운영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이게 되죠. 원칙은 어떻습니까? 직장예비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됐는데 12명 중 6명이면 과반수가 아니죠. 반수죠. 이것이 의결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개념을 적용한 숫자 판단 문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